스타트. 안녕하십니까, 사자시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레이싱 김솔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김솔 선수가 이제 김솔 선수죠. 2023년 미니모토 MT2 부문 시즌 챔피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가 아니라 헬멧 리뷰하려고 불렀고요. 이 헬멧이 어떤 헬멧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LS2 헬멧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스페인 헬멧이고 모토2에서도 사용되는 헬멧이고 요즘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즘 헬멧입니다. 아주 오래된 네, 헬멧은 요거 지금 아니고 요즘 패키지가 제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검정색에 파란색이면 컴퓨터에 로지텍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우스 들어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이 헬멧이 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판매를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헬멧 같은 경우는 LS2 헬멧에서 나온 FF805 썬더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한 FIM 인증을 받은 GP 프로 모델입니다. 차이점은 FIM 인증을 받았다는 점. 받았다는 점. 그리고 스포일러가 대형으로 들어갔다는 점. 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헬멧 조금 이따가 실물 확인해보죠. 네, 스포일러가 대형이라는 점 하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원화로 소비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 위해서 소량만 따로 구매할 수 없나요? 구매는 가능합니다. 구매는 가능한데 그럼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은 걸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LS2 나중에 헬멧에 전화하시면 그래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얼마인지는 몰라요. 사실 LS2. 그냥 선수여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이번에 김솔 선수가 시즌 챔피언 하면서 이제 헬멧을 새로 구매해야겠다 하고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고맙게도 지원을 받으신 거죠? 네네, 이거 후원 받았습니다. 뭐 전화해서 땡깡 피거나 울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아니고 네네, 헬멧을 이제 변경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기존 헬멧을 좀 몇 년 써가지고 새로운 헬멧을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실은 기존에 고가의 헬멧을 많이 써봤었어요. 좋은 헬멧들, 평범한 헬멧들도 써봤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떤 헬멧이 가장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던 차에 마지막 사전까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시리즈가 끝나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미니모토에서 제가 행복했거든요. 행복했군요. 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미니모토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헬멧을 미니모토 오는 업체, KMRC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업체, 미니모토에 돈을 쓰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또 동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니모토에 우리의 씬을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식당 오픈하시면 옆가게 쌀집 있으면 그 집 쌀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사서 쌀 쓰는 게 아니고. 쌀 얘기는 하지 마요. 아니 그냥 싼 데 쓸 거라서. 그러시구나. 시장에서 원래 장사하시면 옆가게 쌀집이면 거기 거 쓰는 거고, 그 옆에 기름집이면 그 집 기름 쓰는 거죠. 그 옆집이 더 싸면 옆집 거 써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S2 헬멧 구입해야겠다. 근데 이번에 미니모토 구입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니셨어요? 그런 발언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런 발언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오픈해 보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쿠폰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LS2 헬멧 구입하려고 전화 드렸던 건데, 또 감사하게 후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쓰고 잘 활동하려고 그렇게 후원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오픈해 보죠. 일단은 패키징이 여기 비춰주시면 벌써 남달라요. 보통 헬멧 파우치가 있게 되는데 헬멧 파우치 대가리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 게 머리 끄댕이를 차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네요. 네. 지금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실드가 하나 더 있네요. 근데 색깔이 같나요? 이거는 실드가 아니고 필락일 겁니다. 필락. 필락이고 이거는 라이트 스모크. 네, 라이트 스모크. 그리고 사실 여기에 필락 외에도 지금 튜브가 들어있거든요. 보면 구성품이 상당히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필락이 여러 장 들어있고요. 이거 뭐예요? 그거 필락 아니에요? 이것도 필락이에요? 필락 필름. 이거는 뭔데? 겉에 씌워서 이거는 먼지 겉에 붙으면 씌우는 거. 그 더스트 더스트. 더스트 실이어서 이렇게 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이게 같고, 필락이고. 이게 필락 필름이 있네요. 그리고 필락 홀이 여기 있는 거 보면은 헬멧
핀락 홀이 있고요. 이거 쉴드 교체 시 사용할 것 같은 육각 렌치. 육각 렌치. 요거 물 마실 수 있는 호스 같은데요, 빨대? 요거는 아마 그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는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나. 레그레이스나. 여기 보면은 또 요런 거 저는 사실 좋아요. 별거 아닌데 지금 여기에 스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렉트 스티커가 지금 동봉이 돼 있는데 요런 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막상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 운행 때 이 리플렉터 스티커는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 저 주실 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시면 제가 겟도다제 가방. 가방도 마음에 잘 나왔습니다. 드는데. 네, 손잡이 있고 도톰하고 뭐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여기에다가는 뭐 그런 거 귀마개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 넣을 수 있네요. 요게 지금 같이 들어있던 건데 이거 헬멧 보관하실 때 밑에다가 받치는 서포터예요. 서포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소 때 이렇게 놨다가 다른 데에 거치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꺼내셨는데 짠짠. 네, 가방 안에 또 파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멧을 사게 되면 이런 파우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가방이 있는 가방이 근데 헬멧 가방이 있으면 좋아요. 트랙 다닐 때 헬멧을 따로 어디다가 넣어 다니기가 네, 이거 굉장히 마음에 굴러다니고 충격받고 안 좋거든요. 가방 하나 따로 있으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지금 파우치 개봉하고 있고요. 끄네요? 네. 끄네요? 든 뜨든. 네, 풀카본이에요. 좋아. 제가 아는 거보다 매트하네. 뒤쪽이 길어요. 확실히 길어요. 스포일러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좋아요. 제가 아는 것보다 한 6cm 가량 더 긴 것 같거든요. 일반 굉장히 깁니다. 도로용 버전보다 좋네요. 이거 굉장히 길고 지금 썼을 때 각도도 굉장히 공격적인 헬멧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무게가 써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무게가 써 있어요. 김솔 선수의 머리는 라지 사이즈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 지금 무게가 1,400g,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g 정도가 된다라고 여기 써 있고요. 물론 KC 인증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본이어 갖고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김솔 선수가 썼을 때 가벼워요. 그쵸. 가벼울수록 사실 중요한 건 좋죠. 네, 가벼우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가벼워야 되고요. 뭐 네. 가벼워서 바이크가 좀 더 잘 나간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죠. 일단 목에 피로도가 없고 목에 피로도가 없고. 근데 사실 이제 장시간 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뭐 공기저항이 적고 그다음 헬멧 무게가 적어서 피로도가 덜 쌓이면 편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할 때는 경기 참가에 의의를 둘 때는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데 최선을 다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원할 때는 이제 글러브 하나 아니면은 수트에 무릎 접히는 곳에서 저항감 없는 딱 맞는 수트 하나 뭐 헬멧 피로도 조금이라도 적은 거 하나 다 원기욕을 모아서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여기 실드 부분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통의 헬멧 같은 경우에는 쉘이라고 하죠. 이 기본 틀의 크기를 모든 사이즈를 나누지는 않아요. 보통 X 스몰이 하나의 쉘을 사용하고 미디움 라지가 하나의 쉘, X 라지, 2X 라지가 하나의 쉘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더블 X 스몰, X 스몰이 있고 스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쉘의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3개씩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즉 내피의 크기만 조정해갖고 사이즈를 바꿨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보통 4개 이상의 쉘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움 라지, X 라지 이렇게 하나의 쉘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헬멧이 아까 형상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뒤쪽 이 구조가 이제 바람 저항에도 굉장히 이로울 것 같고요. 벤틀레이션 부분, 즉 이제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죠. 바람이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쪽 이제 이 앞에 마스크 쪽이랑 미간 위쪽이 열리면서 지금 이 뒤통수 쪽으로 여기 올라가면서 바람이 순환되는 구조거든요. 이 벤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앞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머리 위쪽을 식혀주면서 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장시간 모터사이클 운행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벤틸레이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퓨저다, 디퓨저. 네, 그래서 네. 리어 디퓨저. 네, 너무 너무 귀여운데? 네, 자동차 뒤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기믹 같네요. 이 부분은 기믹 같고. 어떻게 착용은 해보셨나요?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 네네. 착용 한번 해보시죠. 여기 벤틸레이션 다 보여주셨어요? 네, 벤틸레이션 설명 다 했고요. 이거 진짜 근데 2X 스몰부터 4X 라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쉘을 3개씩 셋 아, 총 진짜로? 3개의 쉘을 사용한 것 같아요. 사이즈 바리에이션이 굉장하네. 굉장히 크죠. 사실 4X라지까지 있다라는 이거 거는 처음 봤어요. 서양인 머리까지도 고려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있습니다. 또 안경 자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터사이클 헬멧을 쓰면서 안경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롭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짤거릴까요? 그거 뭐 님 건데 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착용했을 때 또 멋지네. 실드가 평평하네. 앞에가 공률력, 네, 레스. 공력이 없는 게 진짜 중요하죠, 제일. 실드 두께감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식 모터사이클 헬멧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버블 쉴드라고 가끔 튀어나와 있는 동그란 그런 거. 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 뭐 가끔 즐기기는 하는데 그 헬멧을 쓰게 되면은 어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지러워.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 주행에는 조금 그닥 추천을 하는 쉴드는 아니고요. 선수들한테 있어서 이 공률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우리가 헬멧을 보통 이렇게 놓잖아요. 바닥에 놓으면 실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률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렌즈의 구조가 평광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쓴 김솔 선수가 직접 헬멧을 써보게 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 어떻게 웃기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안 웃길 건가요? 우리 뭐 의지하는 프로그램 아니긴 한데 기린 부분 빨간색 마음에 드네요. LS2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기도 해요. GP 레이서라고 써있어요. 와, 저 GP 레이서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쓰세요. KMRC 레이서입니다. 네, 게임 알수 있어. 자, 일단 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네, 어떤 제가 일반적으로 미디움 쓰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은 라지 사이즈로 한번 하면서 받았는데 일반 라지보다는 좀 작아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라지보다는 볼살까지 작아요. 다. 네. 라지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익숙하신 라지하고 미디움 사이 딱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이 필요할 것 같고. 고객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하는 얘기 중에 이 헬멧을 썼을 때 볼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는 거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솔 선수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광대뼈를 부셔요. 이게 헬멧이 돌아가면은 어느 순간 광대뼈를 부시고 목이 그래서 헬멧은 꼭 자신한테 맞는 거 써야 되고요. 지금 헬멧에 좀 뭔가 맞춰야 되거든요. 자기 헬멧을 머리에 맞추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솔 선수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웃기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바라클라바를 쓰고 쓰면은 더 그쵸. 스무스했을 텐데 네. 안에서 끝에가 살짝 귀가 좀 연해요 제가. 귀가 연골인 사람들은 귀가 실제로 이렇게 헬멧 안에서 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바라클라바를 선수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용하는 게 헬멧 관리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라클라바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안경 쓴 사람으로서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쓰고 조금 있어봐야 원래는 더 그쵸, 정확히 네. 느껴지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아직까진 괜찮다. 괜찮게 잘 들어갔어요. 여기 앞에 공간은 어떤 거예요? 앞에 뭔가 가깝지 않아요. 어떤 하면 좀 가깝거든요. 너무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네, 가깝지 않아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편.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헬멧 밑쪽으로 칭가드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칭가드 같은 건데 헬멧에 칭가드가 왜 있어야 되나요? 클래식 헬멧, 옛날 헬멧에는 이게 다 없는데 왜 굳이 레이싱 헬멧에는 이런 게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이클 앞에서부터 윈드실드를 건너서 탱크 위에까지 와서 아래에서 치는 바람이 생기는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실제 레이싱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겨요. 헬멧이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칭가드는 반드시 해야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이싱을 할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지금 LS2 헬멧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왔고 김솔 선수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김솔 선수의 새로운 모터사이클과도 잘 어울리거는 다음에 김솔 선수가 따로 소개하도록 아, 네. 헬멧 어떻게 계속 쓰고 있으면 하나요? 네네. 착용감 괜찮아요. 적응감 좋군요. 네.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라지인데 머리 위쪽은 저한테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칙패드 부분 면이 조금 남는데 그렇게 보면은 칙패드가 남는다고요? 패드는 남아서 나중에 이제 미디움 사이즈로 그 제공을 추가로 받기로 했고 지금 보시면은 X 스몰, 그러니까 더블 X 스몰, X 스몰, 스몰까지가 한 쉘이고 미디움 라지, X 라지까지가 한 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에 있는 패드만 바꾸면 김솔 선수랑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나중에 LS2에 연락해갖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아, 돼 있군요. 그러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위쪽은 제가 잘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작게 나온 게 맞아요. 작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일반 보통 헬멧 라지를 쓰시던 분이 요거 라지를 쓰시면 볼은 잘 맞으실 테고 머리가 좀 좁으실 것 같아요. 머리가 네, 왜냐면 머리는 지금 저한테 잘 맞아요. 보통 라지를 쓰던 분이 쓰기에는 좀 작다라고 네. 느낄 수 있는데요. 라지나 X 라지를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헬멧을 써봤지만, 뭐 RI라든지 옛날에 수오미 같은 경우가 헬멧이 조금 작았어요. 물론 형상에 따라 달라요. 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작다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상이 한국인 두상 같은 경우에는 옆이 넓은 편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뒤 짱구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인이라고 해갖고 반드시 옆이 넓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멧은 써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동안 계속 그거 쓰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하실 때도 계속 쓰시고 운전하실 때도 퇴근하실 때도 그거 쓰고 그래야 되지 않나? 봉고차 몰고 다니는데 네, 봉고차에 계속 쓰고 있으면 왠지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면 뒤쪽이 굉장히 새로워요. 아 그죠? 뒤에 네. 이쁜가요? 저 뒤통수? 뒤쪽 크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 지금 김순 선수가 쓰고 있는 이 모델 헬멧이 이 헬멧이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두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레이싱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람을 어떻게 넘기는가와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된 헬멧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소두핏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드가 실드 기어가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니 시기아가 실드 내렸을 때 네. 실드가 실드가 좋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놀란 부분은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 옆쪽의 기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단단합니다. 이거 옆에 기어 플라스틱 파츠 안 들어간다고 풀 메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옆에 기어가 사실 잘 파손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헬멧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도를 높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옛날에 쇼웨이에서 사용했던 이 이중 몰딩 기술 있죠? 여기 실드 실리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몰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풍절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털 같은 게 여기에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실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면 눌리거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몰딩이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겹쳐갖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를 때 이 앞부분이 같이 몰딩과 실드가 눌리는 형식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전문가 같으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모터사이클 헬멧은 여러 가지를 부셔보기도 했고 많이 도끼로도 찍어보고 망치로도 찍어보고 차로도 밟아보고 그리고 지금 썼을 때 움직임을 줘봤을 때 여기 그쵸. 밑에 어깨. 부분 어깨하고 목 주변에 간섭 생기는 헬멧들이 있거든요. 그쵸. 살짝 간섭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디자인이 밑에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간섭이 없도록 간섭이 이렇게 없다. 슈트를 올라가서, 입었을 때 간섭이 깎아진 게 없다라는 잘 걸 알 수 깎아져서 있고 사실 레이싱 헬멧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또 이겁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걸리죠. 이게 안 걸리면 안 돼요. 어디가 걸려?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걸려야 돼요. 등에. 이게 어깨를 올리고 뒤로 제끼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사고 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신경 쓰다 보면은 이 어깨 라인이 불편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김솔 선수가 고개를 돌렸을
봤을 때 거기가 걸리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 디자인을 보면은 옆에 라인이 굉장히 잘 빠져 있고 뒤쪽은 받쳐줄 수 있는 걸 받쳐주고 있어서 안정적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헬멧을 항상 리뷰를 하거나 했었는데 뭐 영상을 올리진 않았었네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헬멧은 맞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옆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고요. 앞에서 보면 조금 넓은 감이 있긴 해요. 앞 정면으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즉 소두핏은 아니에요. 이 가로폭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벌써 한 마리 공룡 같은 느낌이 나긴 한데 이렇게 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뭐 헬멧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안경 편했어요 방금. 안경이 편했군요. 네, 지금 한 10분 이상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경이 편했군요. 편해요. 이것도 안경 쓰신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설명은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당연히 이머전시 기능이 있고요. 위급 상황 시에 헬멧 내피를 통째로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당기라고 써 있죠. 당기지 마세요 지금. 네.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도 FIM. 네. 네. 로고. 그 안전 기준에 대한 것들 제가 예전에는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DOT 안전인증이라든지 뭐 스넬 뭐 이런 것들 E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설명을 하면 낫네요. 네, 여기 헬멧 잠깐 써본 상태에서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상 끝내죠. 헬멧을 써본 상태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써본 느낌. 써본 느낌인데 일단 제 머리가 지금 괜찮네요.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LS2 헬멧 지금 오늘 처음 받아서 착용해봤는데 네. 괜찮네요. 좋아요. 괜찮은 건가요, 좋은가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용했 착용했을 때 느낌. 착용했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경기할 때 쓸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도로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요새 헬멧 프리미엄 헬멧들 많이 네, 그렇죠. 많이 나오죠. HBP라든지 네. 그래서 그렇죠. 가보니까 150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의 90만 원 이 정도 프리미엄 헬멧들이 있는데 그만큼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느낌이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다. 네, 근데 헬멧 봤을 때 실드 좋아. 실드 기어가 좋아. 그리고 디자인 좋아. 통기성 주행해봐야 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적극적으로 돼 있어요. 인렛과 아웃렛이 돼 있고 헬멧 가벼워요. 그리고 금액대가 이거는 지금 FIM 인증이라 일반 소비자 금액이 공개가 안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스포일러가 더 짧은 일반 모델. 그게 풀카본 모델이 마찬가지 1,400g대 하는 모델이 40 얼마 사실 얼마? 소비자 뭐 금액이. 솔직히 외우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금액이 44만 원인가 46만 원인가 그래요. 컬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럴 때 47만 원이건 하는데. 네. 네네네. 그래서 뭐 가성비 솔직히 뭐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가성비로 봤을 때는 최고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일반 소비자가 그 가격대에 산다면 풀 카본 모델에 이 정도 쉘에 이 정도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최상급 모델 중에 하나다. 네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클래식 모터사이클 헬멧들 가격만 해도 요즘 40-50만 원 하는 것들 많습니다. 풀페이스 기준으로. 근데 막 이렇게 풀카본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가격인데. 여기 이 안쪽에 부분이. 제 손 보이세요? 여기에서 제 손 보이세요? 아, 네네. 이게 그 바람이 대놓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냥 벌레가 같이 일반적인 네. 풀페이스 헬멧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벤틀. 네, 벤틸레이션이 이 앞에 이 주둥이, 그래, 주둥이 부분. 턱주가리 턱주가리 부분으로 직방으로 와갖고 바람이 내 인중을 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그쵸. 이마의 벤틸레이션도 크게 돼 있고 굉장히 열을 잘 식혀줄 것 같다. 네. 냉각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안쪽에 보시면 EPS에도 공기 통할 수 있도록 라인이 트레이드처럼 돼 있었잖아요. 인렛으로 들어온 바람이 아웃렛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에어홀이죠. 에어로드인데 일단 써보고 주행해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사실 헬멧 한두 번 써보네. 지금 우리 레이스한 지 10년째인데 그리고 옆에 쓰면-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세나 홀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스피커 홀이 존재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원투데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한번 또 네. 실전에서 써보시고 그때 후기를 한번 들려주시는 걸로 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시만이었습니다. 솔레이션 김소. 좋네. 헬멧 좋네.